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게 안 보이는 거죠. 비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다. 주식은 할 게 있는데 부동산은 할 게 없다. 요즘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뭐 좀 요즘에 사실 미국 같은 건 8.5에서 8.4%로 뭐 CPI 꺾이긴 했지만 좀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뭐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뿌리는 거를로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를 돈을 이렇게 뿌렸다가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뭔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에 이제 뿌린 돈은 그거는 다시 이제 뺏을 수는 없어요. 돌아 이제 공급량을 이제 이게 확 주느냐, 이걸 줄이느냐인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그동안에 우리 경기를 살려야 돼서 일종의 이제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예상이 돼 있었던 거고 그동안 이제 그랬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죽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가치 있는 걸로 돈이 몰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코인류 같은 거에도 돈이 이제 쏠린 건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정상화 마치면 이제 제정신들 차리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은 잡히죠. 그럼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값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냉철님은 지금 주식을 사고 있나? 아니면 또 딴 것도 뭐 사고 있나요? 다른 거 저는 주식. 저는 주식만. 지금 다른 거 뭐 살 게 뭐 있어? 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줘 봐요. 사게. 지금 부동산도 뭐 많이 그쵸? 부동산은 나는 얼마 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정 지역은 이거는 사람들 굉장히 손해하는데 너무 좀 쏠려서 너무 비싸고 그리고 지금 법 체계면은 경기도 외곽 쪽도 경기도 쪽에 좀 알짜 지역이 그동안도 싸지는 않았는데 또 법이 이런 체계면 지금 다주택자 양도 중과 그러면 오히려 똘똘한 채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그리고 이제 저걸 빼줬잖아요. 그 양도차의 그 일반 과세로 중과세를 일반 과세로 바꿨잖아요. 그럼 그 물량이 나오긴 하거든요. 일반 과세에서 이제 장특공 일부 전부 받고 하면 그 물량 나오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은 조금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주춤을 하고 그쵸. 팔려는 사람들 매물은 쌓여서 이쪽은 지금 좀 주춤할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떨어지기 전에 난 항상 얘기했지만 떨어지기 전에 난 얘기했어요. 떨어진 다음에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그거는 난 그렇게 될 거다. 지금은 부동산에 이거를 뭐 수익으로 확 눈에 띄는 건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한 거는 방송에 얘기한 거는 대선 전에 1기 신도시들 분당 같은데. 거기가 이제 탈바꿈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끝으로 난 당분간 이제 부동산 얘기는 안 할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폭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수익이 나. 난 사실 이걸 사람들 얘기를 해주면서도 내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뭐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보다 나는 주식이 훨씬 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니까 굳이 내가 뭐 부동산까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뭐 알려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분당에 이런 동네 서현 위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올랐어. 그리고 지금 요새 이게 해도 거기는 좀 잘 받쳐줄 거예요. 개발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비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다. 주식은 할 게 있는데 부동산은 할 게 없다. 아까 말씀해 주신 강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신고가 친 것도 이제는 거기도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그건 더 갈 수 있지. 그 법 체계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난 그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법 체계라는 게 아마 똘똘한 채라는 것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든 그쪽을 무조건 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글로 가는 거야. 난 그게 왜곡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정상화 시켜버리면 정상화 시켜버리고 아직도 뭐 대기업들이 강남에 있고 좋은 기업들은 다 강남 쪽에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만 조금 외곽으로 조금만 빼도 사실 강남 지금 집중화 현상은 충분히 낮출 수 있거든요. 그거 이번 정부에서 왜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고 다주택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강남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대로 하면은 무조건 강남 그걸 이제 좀 인위적으로 이런 인간의 힘으로 이걸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서는 한참 이 가격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돈 버는 거 나는 이제 보면 이렇게 사람들 멀리서 돈을 버나가지고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요새 이제 신흥 부자들 뭐냐면 강남에 이제 뭐 이렇게 허름한 데 위치 좋은 거
그거 사가지고 멸시라고. 올려가지고 오피스텔 파는 거, 업무용 오피스텔 파는 거. 왜냐면 업무용 오피스텔 팔면 그건 이제 다주택자로 안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해서 팔아. 내가 이거 나는 그 계산 쉬우니까 딱 보니까 이거 매출 한 1,000억짜리야. 네. 근데 뭐 땅가격 그 원가 계산 쉽거든요. 토지비, 시공비, 사업비. 저거 700억이면 넉넉하게 했네. 한 2년 하고 300억 버는 거야. 요즘 그런 거 하는 친구들 떼돈 벌고 있고, 오피스텔. 다 그것도 PF로 이렇게 사니까. 네. 또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 팔리니까 네. 뭐 PF도 잘 나오고, 잘 나오고. 그거 이제 시행하는 친구들 이제 좀 뭐 떼돈 버는데 리스크 눈에 보이죠. 지금 시장을 정상화, 법 때문에 걔네들이 떼돈 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 정상화 시켜버리면 네. 다주택자를 죽이는 거는 그거는 진짜 서민들 죽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다주택자들을 그냥 시장의 공급자로 이제 제대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왜곡 현상은 사라지죠. 그러면 강남에 지금 그 가격들이 좀 정상화 좀 될 수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주면 이제 강남 집값이 신고가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강남 신고가를 불러일으킨 다주택자를 과연 풀어줄 것인지 안 풀어줄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줄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거를 이제 인위적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나만 거기 안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벗어난 거는 그냥 그거는 이제 나는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안 사면 되니까. 그 대신 필요하면은 저 임대하면 되니까. 근데 임대는 거품이 낄 수가 없거든. 전세 거품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임대 거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 필요하면 나는 그냥 임대해서 쓰는 거지. 복잡하게 이번 정부에는 이걸 풀어줄 거야. 뭘 할 거야. 예측을 그냥 잠깐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 생각이 내 그 자본을 투여하는 결정에 그 가정을 넣어서 하진 않아요. 냉철히 생각에는 비싸고 더 오를 여지가 있지만 하지만 이게 만약에 바뀌었을 때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다. 난 안 한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오면 좀 세월이 이번에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도 아마 다주택자들이 마음이 많이 다쳤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사실 악인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하나 모은 거거든. 열심히 한 그 노력과 피땀이 거의 역적이 돼버리는 이거에서 마음이 다쳐서 아마 누가 다음번에 다주택을 하려고 하겠어. 왜냐면 또 정권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이제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대못 박아도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냥 다 그냥 징벌적 과세로 갖다가 다 그냥 보내버리. 어떻게? 나부터도 안 하고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냉철히 현금 비중 지금 거의 없다면서요? 없죠. 아니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은 거의 필수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종목으로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이게 지금 싸해지긴 했지만 이거 상황에 따라서 막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도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우선은 시장을 좀 맞출 수 있다는 전제면 굉장히 유효해요. 근데 아예 못 맞히지는 않거든. 또 사람은 아예 못 맞힌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 좀 분위기 같은 거 파악해가지고 확실히 좀 이걸 내가 주변 사람들 봐도 이런 거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구조를 바꾼 거예요. 옛날에 22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현금 흐름 구조를 임대료도 조금 있고 이제 배당들 들어오는 거는 나는 이제 해외 것들은 이제 월 배당이나 분기 배당 하는 것들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놔서 현금 들어오는 거를 마련을 해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부부가 1,000억짜리 빌딩 샀는데 임대료가 2억이라며. 1,000억짜리인데? 얼마 안 되는 거지. 세금 떼고 하면 그러니까. 채권이면 채권 회사채네. 근데 어제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1년에 이렇게 해서 월에 한 2억 정도 되면 1,000억짜리 빌딩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에 대한 구조를 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음은 편해. 그냥 떨어지면 더 떨어져라. 그러면 그거 좀 들어오는 것 같다. 좀 더 사고 또 만약에 안 되면 배달의 민족이라도 띄워가지고 안 되나? 요새는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그거를 현금이라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걸 약간 현금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구조를 짜놨. 근데 나는 뭐 가난하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 그냥 현금이 없어도 어쨌든 달마다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한 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것 같다. 50만 원씩 사는 거지 뭐. 꼭 이거는 자르지 마세요. 50만 원. 너무 작나? 100만 원은 할까? 거의 공 몇 개는 더 붙여야 될까요? 100만 원을 할게요. 100만 원. 100만 원. 리오프닝이랑 음식료, 원자재, 시멘트 관련 자산을 요즘에 다 많이 줄였다면서요? 누가요? 냉철님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그때 올랐어. 좀 올랐어. 네. 그때 줄였죠. 그때 줄였어. 줄이고. 그리고 그 다른 영상하고 지금 텀이 꽤 몇 달 될 텐데. 네? 그 줄인 걸로는. 줄였어. 줄인 것 같다. 딴 데 또 후루룩 빨려 들어갔지. 그리고는 시멘트 잘 팔았는데 또 파업해가지고 또 네. 후루룩 잘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맞아요. 잘 팔았다. 원자재, 시멘트, 음식료 그때 라면 올라간 거, 리오프닝 해서 시세 받은 거 잘 팔았다. 네, 잘 팔았습니다. 요즘에 금융주 싸 보인다면서요? 그때. 지금 또 아니에요? 아니, 싸 보여. 그럼 안 올랐어. 네. 그 가격에.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이죠? 은행하고 뭐 보험 쪽 뭐 짤짤이 치고 있어요. 거기서. 은행하고 보험인데. 그럼 은행으로 치면 사실 은행은 뭐 시중 전국 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또 있잖아요. 어느 쪽이 싸게는 지방은행이 싸고요. 지방은행도 있고 그건 이제 은행들은 다 거의 얼추 비슷해요. 어느 은행은 막 일을 잘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어디는 못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예대 마진인 거예요. 그렇죠. 예대 마진하고 이제 그 대출을 옛날에는 저축은행들은 얘는 어디서 대출해 준 줄 모르니까 거기서 터지면 옛날에 저축은행 상장사도 많았는데 다 사라진 거 알아요? 하나 남아있어. 하나 남았고 싹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뭐 엄한 데 대출해주고 뭐 오너 친구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굉장히 깐깐하게 우리 금감원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은행들마다 할 수 있는 역량이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시장 매크로 보고 가는 건데 매크로 상황인데 뭐든 그러면은 이게 다 오르냐 그게 아니야. 이상하게 뭔가 똑같이 좋아지는데 얘는 좀 쏠려서 주가가 좀 가고 얘는 못 가고 있어. 그럼 얘 좀 샀다가 못 가네? 받고. 지금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여기선 대장인데 몰라. 난 JB금융지주 있었는데 올라가지고 그냥 팔아가지고 얘가 제일 쌌거든요. 얘 팔고 나니까 얘랑 비슷한 밸류에이션에 또 다른 지방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고 뭐 그리고 메이저 회사 중에 KB랑 뭐 얼추 있었는데 KB는 오르고 뭐 다른 것들은 좀 안 오른 거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뭐 좀 샀다가 하고. 근데 은행주를 뭐 가지고 뭐 몇십 프로 먹겠다, 30%, 40% 먹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오나미가 뭐죠? 5% 나면 미련 없이 던져. 오나미 하고 있어요. 참 쪽팔리나 아직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은행주 갔다가 그냥 오나미 하다가 오나미에서 물렸다. 배당 받자. 배당 받아서 복구하자. 은행주 그럼 지금 좋게 보는 거는 뭐 금리 인상 시기 이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이 괜찮을 거예요. 이미 뭐 기대출도 하고 그 예대 마진이 그러니까 시중 금리하고 조달 금리하고의 이 차이를 보는 건데 지금 은행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은행들이 쭉쭉쭉 빠질 때는 시장의 위험이 이제 감지될 때. 그래서 미국 은행 맨날 스트레스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뭔가 충격이 왔을 때 은행들이 어떻게 버티냐인데 우리나라 은행들 아마 뭐 전 세계 최고로 저거야. 뭐 그러니까 보수적이에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대선도 왕창 쌓아놨어. 쌓아놨고 대출 대부분이 또 부동산 베이스인데 또 LTV 뭐 DTI로 꽉꽉 잘 묶어놔가지고 상각률 자체가 요주위로 넘어갈 것들이 별로 그냥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뭐 어렵다. 안정권은 있고 그러면 뭐 배당컷 없을 거고 배당에 대한 리스크는 그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배당해주지 마. 그렇죠. 우리나라는 시중은행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죠. 그거 진짜 말도 안 돼. 어느 나라에서도 감비아에서도 있을 수 없는데 전 정권은 그걸 했거든요. 에이 이번에는 안 하겠지. 하는 거지 뭐. 이번에도 배당에 그걸 한다. 그러면 탄핵감이지 뭐. 전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에 금리 인상이랑 QT는 이제 6월에 또 있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들은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된 걸까요? 먼저 선반영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 끝나면
들어갈 거야. 나는 이런 것들 이제 돈 푸는 게 이제 끝나고 이제 비둘기적인 재수처가 나오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보같이 요즘 누가 주식 사는 사람 있으면은 너 바보 아니야? 그딴 걸. 근데 내가 옛날에 엑소모빌 살 때도 그랬어요. 막 바보 아니야? 전기차 시제 기름주를? 나는 그랬다고. 나는 할게요 그냥. 만약 냉철님은 시장에서 좀 뭔가 소외됐을 때, 관심이 안 몰렸을 때 좀 모아가고. 단순히 이제 관심만 없다고 문제라기보다는 네. 본질을 잘 봐야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네. 지금은 하여간 사람들이 뭘 싫어하고 뭘 안 할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는 우려를 했었던 거고. 지금 사람들이 뭘 싫어하고 안 하나요? 아니 금리 인상 시기하고 돈 회수한다는데 인플레이션 심하고 여기서 무슨 투자를 해. 그렇지. 은행에서 딱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딘가에 다 돈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지. 난 먼저 가 있겠다고요. 좀 이따 와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이따 와. 걔네들 다 올 거야 오기는. 근데 나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네.